네, 오늘은 대구 오페라 스위첸 분석 영상입니다. 먼저 기사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원래는 8월부터 수도권 이하 지방광역시까지 전매가 금지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한 달가량 밀리게 되었다는 뉴스 기사입니다. 부랴부랴 7월 31일까지 모집 공고문을 냈던 회사들은 좀 애매해졌죠. 그나마 인기리에 좀 청약이 되었던 디얼레라든지 달성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인데, 오페라 스위층 같은 경우에는 7월 31일까지 모집 공고문을 냈지만 그 막차 효과를 보기에는 좀 애매해졌죠. 그래서 청약일에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석 영상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고 계시는 아파트가 오페라 스위첸입니다. 디자인이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주소는 대구 북구 고성동이고 지하 2층에서 지상 49층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 75실이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한번 볼까요? 자,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 위쪽이 북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가 좀 편한 것 같습니다. 로얄동을 빠르게 찾아보면 우선 모든 타입이 84 타입으로 가장 큰 타입은 따로 없죠. 다 동일하게 30평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망이 나오는 103동, 104동, 105동, 106동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도로를 끼고 있는 이쪽보다는 남쪽으로 위치해 있는 103동, 104동이 더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도에서 살펴보겠지만 남쪽으로 조망이 더 잘 나오기 때문에 103동의 1, 2호 라인, 그리고 104동의 1호, 2호, 3호 라인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평면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84A 타입이고요. 오페라 스위체는 디자인과 구조에 엄청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꼭 모델하우스를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 모델하우스를 못 가보시더라도 이 홈페이지 상에서 사이버 모델하우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84A 같은 경우에 요즘 유행하는 4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엄청 많습니다. 우선 현관에 창고가 있고, 그리고 팬트리, 그리고 주방 팬트리가 또 따로 있고, 그리고 안방에 드레스룸이 크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페라 스위첸의 특이한 점은 풀베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인데요. 뭐 풀베이라고 해서 뭐 별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창이 다른 아파트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레스룸에도 두 개가 달려 있고, 침실에도, 안방이죠, 침실에도 큰 창 하나, 작은 창 하나가 이면으로 달려 있네요. 그리고 주방 창도 맞동풍하기에 유리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84B를 보시면 84B는 타워형 구조인데 마찬가지로 수납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관 들어오면 바로 창고, 그 다음에 거실 팬트리, 그리고 84B의 특이한 점은 각 방마다 다 드레스룸이 있다는 점이죠. 침실 3에도 드레스룸이 있고 침실 2에도 드레스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도 드레스룸이 길게 배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84B의 특이한 점은 거실에 다이닝룸 공간이 따로 있고, 그리고 거실 전체로 봤을 때 창이 4개가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에는 요리를 하면서 거실을 바라볼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4B를 직접 봤을 때는 리조트 같은 느낌이라면 84A는 전체적으로 넓고 수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공간들이 많이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84C와 84D 같은 경우에는 84A와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84C와 D는 각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위첸에서 또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커뮤니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지 안에 인라인 스케이트 트랙이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캠핑 워터파크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펫그라운드라고 해서 반려동물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러닝 트랙이 이렇게 고급스럽게 또 들어가네요. 그리고 피트니스 클럽도 크게 들어가게 되고,
골프 클럽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디자인과 구조, 커뮤니티에 신경 쓴 오페라 스위첸의 가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평균적인 가격을 보면 84A 같은 경우에는 5억 8천 정도, 84B는 5억 7천 300, 84C는 5억 7천, 84D 5억 8천. 대략 로얄층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7천 정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확장비까지 생각을 한다면 5억 8, 9천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네, 가격이 다소 비싼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구조와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워낙 잘 빠졌기 때문에 청약시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지도를 통해 입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볼 때 제가 지적 편집도도 한 번씩 보시는 걸 추천드렸었는데 지적 편집도를 먼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분홍색이 상업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보게 되는 오페라 스위첸 역시 상업지역이죠. 중구 중심가부터 뻗어오는 이 중심 상업지역이 태평로 라인을 지나서 이 고성동 여기 위에 라인까지 상업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49층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 상권이 여기까지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면 오페라 스위첸을 우선 표시를 좀 해주고요. 네, 위치는 북구 고성동이고 대구역 오페라 W 아파트 바로 오른편에 있습니다. 자, 근데 디자인도 좋고 구조도 좋고 토지 용도까지 좋은 오페라 스위첸이 입지가 안 좋다는 평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어차피 태평로 일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시내 중심가의 일자리로 가기가 편리하겠죠. 그래서 우선 일자리 측면에서는 크게 나쁜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교통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대구역, 그리고 달성공원역, 그리고 북구청역 이렇게 세 역 사이에 있어 보이지만 사실 걸어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위치죠. 그래서 역세권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먼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가까운 것도 아니죠. 그래서 교통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애매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학군 측면에서 보면 오페라 스위첸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배정을 여기 달성 초등학교로 받았습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도 좀 거리가 돼 보이죠. 그리고 초등학교 이외에 경일중학교, 대구 1중학교, 그리고 칠성고등학교, 칠성고등학교는 가깝네요. 그리고 경명여자고등학교, 아래쪽에 숫장초등학교가 있는데 이쪽으로는 배정이 현재 안 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학군 위치도 사실 조금 애매한 건 사실이죠. 그리고 주변 인프라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북쪽으로 가면 침산동에 있는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와 디지브 대구은행파크에서 운동생활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대구역이 있고 바로 롯데백화점이 있죠. 그리고 대구 콘서트 하우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시내 쪽으로 가는 길이죠.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장래에 생길 역인 원대역, 광역철도역이죠. 원대역을 이용할 수가 있고 조금 내려가면 달성공원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입지가 별로라고 얘기를 하는 게 교통이 애매하고 학군이 애매하고 이런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우선 여기가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태평로 일대 아파트입니다. 우리가 우선 태평로 주변에 들어오게 되는 아파트들을 크게 표시를 해보면 자, 이 정도가 되겠죠. 여기가 태평로고 여기가 경부선 철도입니다.
그래서 태평로를 따라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고층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 달성공원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는 공원화 아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태평로 입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구가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태평로 주위로 해서 유동인구를 늘리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선 태평로 주변에 들어오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과 오른쪽으로 아파트들이 다 채워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오페라 스위층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상 중간이 되겠죠. 그리고 북쪽으로는 침산동을 가기 좋고 남쪽으로는 시내로 통하는 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침산동 사람들이 남쪽으로 시내로 나갈 때 가장 눈에 띄게 보게 되는 아파트가 바로 오페라 스위첸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남쪽에서도 침산동 쪽으로 마트라든지 뭐 다른 편의시설을 이용하러 가게 될 때 디자인에서 눈에 띄는 오페라 스위첸 아파트를 지나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에서도 대구역에서 주복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오페라 스위첸이 제일 먼저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아파트들도 오른쪽으로, 그리고 침산동 쪽이나 대구역 쪽으로 갈 때 오페라 스위첸을 지나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는 오페라 스위첸이 중심 자리에 위치해서 위치상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나 구조가 워낙 예쁘게 빠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그리고 입에 많이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철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만 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 왼쪽에만 10,000세대 가까이가 지금 들어오게 될 예정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쪽 지역까지 합치면 거의 15,000세대 가량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세대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철도 상황 그대로 그렇게 놔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하화가 되든 아니면 터널을 만들든 아니면 복개를 하고 그 위에 공원을 조성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지금보다는 환경이 나아지겠죠. 자, 어떤 분들은 행정기관이나 공무원들과 통화를 했는데 현재 철도에 대해서 그런 계획은 없고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런 답변을 받고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아파트가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아직 입주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확답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그냥 지금 나와 있는 지침, 매뉴얼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태평로 일대에 이 많은 세대수가 들어오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또 어떤 변화들이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페라 스위첸 분석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